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1법칙, 2법칙, 3법칙.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관성의 법칙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운동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요. 관성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성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관성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지한 물체를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아무도 힘을 주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당연히 계속 정지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건들지도 않고요. 뭐 마찰이나 이런 공기저항 이런 외부의 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그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겁니다. 이것처럼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관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자, 관성의 법칙은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알짜임이 0인 조건에서입니다.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은 알짜 힘이 0인 경우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두 번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가 관성의 법칙 방금 얘기했죠. 관성의 법칙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알짜임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 가속도를 갖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속도 법칙을 이제 자,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있을 때 0이 아닐 때 이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알짜임과 그 물체의 가속도와 그리고 그 물체의 질량 요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니라면 F는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F는 ma.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F는 ma가 수학적으로 완성된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F는 ma라는 공식은 사실 실험으로 얻어낸 공식이에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공식들이 실험적으로 얻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실험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이제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질량의 물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힘이 작고 하나는 힘이 커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커지겠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합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작용하는 힘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질량을 다르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 경험적으로 가벼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작은 물체일수록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커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합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식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비례식을 이제 는으로 고쳐서 나온 식이 바로 이 가속도 법칙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은 R자임이 0이 아닌 경우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자임이 0이 아니면 바로 가속도를 갖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물체의 운동의 법칙,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힘을 설명할 때 힘에 대한 법칙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둘이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왼쪽 친구를 A라고 하고 오른쪽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가 B를 밀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물리학에서는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이 이런 사소한 것들은 이제 많이 무시를 하죠. 자, 무시를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으려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고 할까요? 스케이트, 요요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빙판 위에 서 있습니다. A가 만약에 B를 밀어요. 그러면 당연히 B는 뒤로 밀릴 겁니다. 하지만 A 자신도 뒤로 밀립니다. 이걸 이제 힘으로 표현을 해보면 B가 받은 힘은 A가 힘을 줬어요. A가 B를 미는 힘을 줬습니다. 그럼 반대로 A도 뒤로 밀리죠. 이 힘을 우리는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이 힘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주거나 받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혼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힘을 누군가가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A가 힘을 B한테 줍니다. 힘을 주는 대상이 있고요, 힘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다른 말로 상호작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힘을 주고 힘을 받는 대상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A가 B를 밀어요. 그러면 반대로 힘을 받았던 B도 A를 밉니다. 이런 식으로 힘이라는 게 혼자 존재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반대로 B는 A에게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하는 힘 그리고 반작용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작용 반작용하는 힘의 관계는 이제 크기는 같고요, 방향이 반대예요. 어떤 힘들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인지 반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다시 어떤 힘들이 있을 때 이 힘들이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작용하는 힘을 이 주어랑 목적어를, 다시 작용하는 힘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R자임이 0일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운동 제2법칙은 R자임이 0이 아닐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의 어떤 특징, 힘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요, 항상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